인사이드에서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시선들을 다루려고 노력했었는데요. 다음은 손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올 한 해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도 많았죠? 그 뉴스 인사이드에서도 여러 주제를 다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통상임금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죠.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이 올라가는 효과가 예상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소송도 본물 터지듯 터졌고요. 그런데 이 판결을 적용하면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경남의 사업장을 사례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조명했습니다. 보고 계신 곳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월급 체계가 대법원 판결 이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월급 체계가 바뀌게 됐는데 시급을 높이고 상여금을 없애면서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하는 상담이 노동단체를 통해 많이 접수됐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까지 얽혀 있어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하급시 판결도 경남에서 잇따랐는데요. 모두 인사이드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던 사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중소기업이 대법원 판결 이후 경남에서 이루어진 통상임금 판결의 첫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는 생산장려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미지급 수당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토대로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돈의 70%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를 한 상태고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1심 판결을 토대로 노사 간의 합의를 이룬 양호한 사례로 경남 노동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판결이 베어링 쇠구슬을 생산하는 업체인 KBR입니다. 지난달 판결이 났습니다. 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경영상 중대한 위기라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도 이후 경영하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중소사업장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경남의 대형 사업장으로 보면 첫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급여 규칙으로 봤을 때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노동조합은 항소했는데요. 임금의 결정은 급여 규칙이 아니라 단체 협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성 여부를 급여 규칙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개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남에 있는 대형 사업장들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날지 앞으로가 주목되는데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대형 사업장만 이렇게 10곳이 넘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S&T 중공업 등 해당 노동자는 2만 명에 이릅니다. 기형적인 임금 지급 구조를 바꾸겠다는 노동계, 그리고 임금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 판결 하나하나에 따라 경남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KBR 사업장. 하지만 장기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파업이 이제 200일을 넘었다고요? 네, 오늘로 정확히 221일째입니다. 현재 경남에서 최장기 파업 사업장입니다. 취재진이 KBR을 찾았을 때가 파업 100일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여름이었죠. 그리고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둑어둑해진 퇴근 무렵 KBR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공장을 24시간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직장 폐쇄를 한 회사가 기계를 옮겨갈까 봐서입니다. 추위와의 싸움이죠. 추위와의 싸움. 서글프죠, 솔직히 말해갖고. 해 맞으면 이제 밥 걱정해야 되고, 항상 보면. 반찬도 제대로 뭐. 솔직히 그거 한 끼라도 여기서 뭐 따뜻하게 먹었으면 저희들 뭐, 편하죠. 파업 100일이 넘어가면서 그 사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직원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직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혹시 제2의 뭐 제3의 이런 또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가지고 자꾸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집에 가서 대화를 좀 해라.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교섭의 틀 자체는 막혀 있지만은 어쨌든 교섭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는. 통상임금 판결이 있었고 회사가 기계 반출을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도 기각됐지만 200일 넘게 외주화 문제를 두고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는 곳은 지난 여름 때와 마찬가지로 야외입니다. 아직은 추위가 견딜만하다고 말합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외주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도 꺾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바람, 비닐을 막아도 바람. 경제사정상은 어려운 건 알지. 어렵지만은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뭐 나이 50먹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돈이 없어가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빚을 내가 뭐 해가 뭐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죽더라도 할 수 없는 길에. 이런 가운데 KBR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일가가 밀양의 다른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정황으로 볼 때 노사분교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취재진이 보도를 통해 지적한 문제인데요. 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영자가 KBR의 생산 물량을 줄이고 대신 밀양에 있는 다른 공장, 그러니까 다른 자기 회사의 생산량을 늘려 KBR의 경영상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취재 당시 대표이사의 말입니다. 안 쓰는 기계는 뭐 내가 팔든 어떻게 하든 그 그런 것까지 간섭하면 안 되거든. 네. 그 경영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주화를 해야 하고 이는 경영권이라는 주장은 지금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면 KBR 직원들은 가까운 길을 나섭니다. KBR로부터 쇠고수를 납품받는 업체 셰플러 코리아 창원공장 앞에 모입니다. 점심도 이곳에서 해결합니다. KBR 사측이 파업을 방관하고 장기적인 직장 폐쇄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이 업체가 KBR 오너 일가의 다른 회사로부터 쇠구슬 납품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셰플러 코리아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현대자동차의 노조도 KBR 오너 일가의 다른 회사가 생산한 쇠구슬의 품질을 이유로 들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나설 정도입니다. 셰플러 코리아 측은 KBR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다고 취재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풀려서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성차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KBR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단순한 노사 간의 문제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